안녕하세요. 정신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박수용 손해사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환자의 환시로 인해서 추락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보험사에 의료자문에 함부로 동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 한 보험사의 정신과 의료자문서를 가지고 이게 과연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지 DSM-5 기준과 실제 임상 경험에 비춰보면 왜 면책을 목표로 맞춤 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사건을 보면요. 환자분이 환청으로 굉장히 힘들다 있으셨다가 고초에서 추락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목숨을 건지셨지만 다발성 골조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외과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의 협진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셨거든요. 네,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 차트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환자분이 환청으로 인해서 죄를 범해라, 죽어라, 뛰어내려라 이런 환청들이 계속 있으면서 환자분의 이 환청과 이 추락 사이의 사고의 관계성을 써놓으셨고 약물 치료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약물 치료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올란자핀이라는 향정신성 약물 투여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5mg로 해서 약물을 치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환청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7.5mg, 그다음에 10mg, 최종적으로는 이 15mg까지 용량을 증량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자분이 약을 먹으면 환청이 좋아지지만 하지만 환청이 잔존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이제 진단명은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조현병이라고 써 있었던 거고, 보통 이제 조현병이란지 정신병투 장애의 증상 중 가장 흔한 게 환청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본인한테만 그런 환청이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청을 인해서 환자분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과 의료진들 중에서 보면 저도 그랬지만 환자분한테 맞는다든지 욕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일반 정상인들의 범죄와 같이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증상의 하나로 발현된 거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으로 판단하지 이거를 뭐 의도적인 어떤 폭력성으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신과적인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추락이라는 사건 같은 경우를, 추락이라는 것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계획이 짜고 고의적인 어떤 게 아니라 환자분의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환청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래서 환자의 현실 어떤 검증력이 이제 붕괴된 상태에서 일어난 병적 증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의료 자문서를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짜맞추기 식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분의 차트를 보면 의식에 대해서 알러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러트라고 해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게 정상인과 동일하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거를 이제 의식의 상태를 평가하는 에로시 평가라고 하는데 이 에로시 평가는 중환자실인지 응급실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때는 환자분들이 보통 정신이 없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환자분 일어나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막 힘들잖아요. 그때 환자분이 본인 이름도 얘기한다든지 여기가 어딘다든지 이 정도 알면 보통 알러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잠깐 졸려하면 드로우즈 이렇게 표현 쓰고 그 다음 단계 스토폴, 그다음에 세미코마,
그다음에 코마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의식상태를 보통 평가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병동에서도 환자분들이 입실하면 간호기록이란 걸 처음에 쓰거든요. 그 간호기록에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대부분 정신과 환자들 다 알렇답니다. 대학병원 특히 정신과 병동에서는 환자분들이 뭐 돌아가신다 이런 일이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병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의 피지컬적인 어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타과에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정신과 병동이 옵니다. 아니면 타과에서 정신과에 협진해서 가서 진료를 보든지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 보면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 보면 다 에로시로 평가하면 대부분 다 알러트합니다. 알러트하지 않은 게 좀 더 이상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의식의 왜곡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차트 의사선생님이 의료 자문 결과에서 알러트 입구를 정상인과 평가를 똑같이 한다? 그거는 정신과적인 판단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정신과에서는 환자의 의식상태 평가하는 게 다른 또 평가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차트의 주호소로 해서 suicide attempt fall dow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만으로 그거를 고의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보험약관에는 고의 사고는 면책입니다. 하지만 심폐상신이라든지 자기가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상태였다면 그 고의 사고에서 예외 조항으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의 그 의료자문은 보험사의 그런 그 면책약관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서류로밖에는 판단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신과 조현병 환자분들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의료 자문을 앞두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험사한테 그 의료 자문 그 결과가 보험사의 면책을 위한 어떠한 방패막이로 쓰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와 관련된 어떤 보험금 분쟁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영 손해사용사였습니다.